안녕하세요. 여기는 부린부린 스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사계절로 나누어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왜 누군가는 자산을 늘리고 왜 누군가는 시장을 떠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사실 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확실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위기 뒤에는 늘 부자들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이건 부자들이 용감해서가 아니고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이란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큰일 났다.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다 끝났다. 뉴스를 보면 비관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변에서는 나도 손해를 봤다라는 말만 들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의 질문만 합니다. 지금 사면 손해인가?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부자들은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지금 가장 힘들까? 어디에서 매물이 나올까? 이 가격이 유지되려면 어떤 전제가 깨어진 걸까? 즉, 가격이 아니라 시장 구조와 상황을 동시에 봅니다. 위기에는 항상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현금이 부족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 사업이 흔들린 사람,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부터 먼저 버티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공포가 확산됩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앞이 안 보여서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 그 결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팔 집들이 시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RR이라고 부르는 로열동 로열층이 이 시기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시장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이제 매수 대기자의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매수 대기자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은 아닐 거야. 이 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의 착각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매수자의 욕심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바닥이 확인된 순간에는 이미 가격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유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유자도 두 부류로 갈립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는 곳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그만 정리하자.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미래의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위기 때 나오는 매물은 대부분 팔고 싶어서 파는 집이 아닙니다. 팔 수밖에 없는 집이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무리한 부분, 즉 거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가격을 영원히 눌러두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에는 대체로 시장 구조가 더 단단해집니다. 부자들이 위기 때 보는 건 이 질문입니다. 이 집이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걸까? 이 질문의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수요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문제가 사람에게만 있다면 그건 집의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용기도 배짱도 아닙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위기를 공부 없이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구조를 이해하고 지역을 알고 가격대를 알고 있었다면 위기는 인생에서 몇 번 없는 결단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위기는 그저 공포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부자 될 기회를 보여줍니다. 여기는 부린부린 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